네, 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일단 좀 심플하게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실전 투자대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뭘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제가 왜 실전 투자 대회에 참여하고 제가 왜 트레이딩 시장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지금 뭘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건 나스닥 차트예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하락폭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일단 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시장에서 어떤 거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일단 저는 사실 주식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됐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신문 읽어보시고 그러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30이겠죠?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신문 좀 독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서 시사상식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신문을 많이 읽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께서는 2000년도 초반 때부터 계속 신문을 읽어 오셨을 겁니다. 인터넷 매체가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에는 사실 대부분 신문을 통해 정보를 획득을 했었으니까요. 자, 신문에서 대부분 끝쪽이죠. 주가에 대해서 모든 상장 종목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는 걸 일상으로 여겼었는데 그때 신문을 좋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맨 뒤에 식객이라는 만화가 연재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신문의 맨 뒤에 있는 만화를 제일 먼저 봤고요. 그리고 사설을 읽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논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신문을 봤다. 자, 그런 와중에 어떤 종목들은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주가가 200만 원에 달했었고요. 그 당시엔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하기 전이니까 200만 원이었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소위 황제주로 불리는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주식에 눈이 가게 된 거예요. 시가총액이 적고 가격이 싼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 좀 눈이 가다가 세계 최고의 투자자 피터 린치와 워런 버핏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잘 알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 저는 이 명제를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대형 쇼핑몰, 제가 좋아하던 음료들, 친한 친구들, 생일 선물로 사줬던 화장품 브랜드, 이런 것들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세뱃돈을 꼬박꼬박 모아주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운이 좋게 제 첫 투자는 성공적이었어요. 자, 제 첫 투자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은 뭐 두 배, 세 배를 오르기도 했고요. 어떤 종목은 뭐 50% 이상 오르기도 했어요. 진짜 잘 된 케이스는 10배거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10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자, 근데 물론 첫 번째 투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은 깎아머리를 해야 되고요. 2010년 이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핸드폰 못 썼고요. 정확히는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가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고급이 됐었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스마트폰의 시초격이 되는 터치 핸드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니까 대부분 핸드폰으로 매매하고 HTS에서 단기 투자성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대학 때 주식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투자성 매매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 정확히는 트레이딩이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단타로 돈을 벌 수 있구나를 알게 된 시점부터 저는 주식시장에 좀 빠져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공이 다행히도 화학공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들은 화공 베이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투자 대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키움증권 투자 대회를 나갔고 마침 코로나 시즌이었죠. 자, 코로나가 터지고 저는 화학공학 전문가예요. 그러면 제약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화학 제품 쪽 시장에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증권 실전 투자 대회 때는 그 당시 제 매매 종목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바이오 종목 혹은 콜드체인 혹은 알코올 같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IT 섹터 종목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화학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저는 아마 투자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섹터에서 투자를 하시면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은 그래서 뭐에 집중하는가? 자, 저는 제가 잘 아는 분야. 첫 번째, 화학공학. 자, 두 번째로 말하면 크립토커런시예요. 자, 크립토커런시는 제가 대학원 입학하던 2016년부터 주변에 많은 컴퓨터 공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 전부터 크립토커런시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크립토커런시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2016년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7년에 대불장이 왔죠. 대호황. 자,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투자했던 자금이 2017년도에 아주 크게 불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크립토커런시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를 계속 늘려야 됐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그래도 안정적이구나. 그리고 이 시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커런시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고 화학공학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가 관련된 산업들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넓은 시장에서 투자를 하다가 언제부턴가 제가 지수 상품 외 가장 베이스가 되는 두 가지 산업을 손에 넣었습니다. 기본 IT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지만 크립토커런시 시장과 구성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고 자, 그리고 화학공학 산업의 구성과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 지식이 시장에 대한 지식이 확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지수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이 모두 다 상승하는 기회는 상승기니까 상승에 베팅을 하면 되고 이 두 가지 섹터가 다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면 되고 어떤 하나는 상승할 것 같고 어떤 하나는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개별 상품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되게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넓은 분야를 알고 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넓은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 그러면 지수 상품 쪽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시는 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수가 그럼 무엇을 추종하느냐? 자, 여러분들 금리 인상기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여러분들 시장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 하락했어요.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이 한국에서 벌어지느냐? 아니었어요. 물론 한국은행도 금리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FED, 페드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FRB겠죠. 금리 결정을 하니까 시장이 철렁여요. 근데 한국 시장은 금리 결정 다음날 출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 결정 당일날 움직여야 될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게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나스닥 시장 그리고 금, 원자재 시장 그리고 오일,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 흐름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원자재, 에너지 모두 화학 섹터죠. 자, 그런데 잘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분야인데 내가 왜 과연 이 시장에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지수 시장과 어떤 상품 시장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늘려나갔고 지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트레이더이지만 어느 정도 선물 시장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와 유사한 혹은 저와 다르지만
어떤 트렌드, 경향성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이 시장에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작정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다. 무작정 어떤 현물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에 따라서 어떤 상품들은 어떤 시장에서 괜찮다. 혹은 이 정도 레버리지면 손절가만 뚜렷하다면 나는 충분히 손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와 같이 이런 선물 시장이나 상품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께서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편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보카도 트레이더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를 축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